기자님들이 자리를 조금 자리해 주시겠어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대표 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및 보상 업무 추진과 관련한 오세훈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오세훈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상속해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되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 매수되었고,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 36억 5천만 원의 보상금 물론 단독 퇴치까지 특별 분양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모두 오세훈 후보 시장 재임 시절에 셀프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이 전임 이명박 시장 시절 때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자료 등을 비추어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5항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 지정의 제한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장은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의 제안을 보고받고 승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서울시의 핵심 평가지표로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오세훈 후보는 전임 이명박 시장이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던 2005년 6월 문제의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 데 입회하기도 했던 것이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고 오세훈 후보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토지 측량에 입회한 날은 6월 13일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 20일 SH는 지구 지정 제한을 위한 조사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부패 방지법상 내부 기밀 정보 이용 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의회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오세훈 후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37조에 의거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동조례 제5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물론 이전 국민임대주택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겠습니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의 내부 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는 한편 이 법 분항한 일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도 단호히 물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하여 다음 8가지 사항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 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과 용역의 적정성. 2.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 측량 경유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3. 서울시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제한의 적절성과 제한 철회 경위. 4. 2007년 오세훈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5번째,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제한의 경위와 적정성. 6번째,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절성. 7번째,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 보상의 적절성. 8번째,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일동. 민주당이 오늘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한 상황에서 뭐 특히 이제 오 후보 토지 측량 경위나 뭐 개발 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같은 거를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한의 적정성이나 토지 보상의 적정성 등도 따지겠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해서 적정하지 않은 걸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오세훈 일가가 내곡동 토지 측량 경위 및 개발 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관련 자료나 관련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입회시켜서 증인으로 대질을 하거나 그런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법 분항한 일이 발생이 확인이 되면 뭐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지 뭐 조사 수사 의뢰라든지 이런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연합뉴스 TV의 박초롱입니다. 약간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게 뭐 다른 이게 고소 고발을 할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행정사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예전에 이를 밝힐 수가 있는 것인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려면은 이제 그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있는 거죠.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진성준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중대한 발표가 혹시 오늘 기자회견에서 연관이 되시는지. 예, 그 이관입니다. 캠프는 회의를 통해서 박영선 캠프는 본부장 회의를 통해서 오세훈 후보의 이 이해충돌 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비상한 각오로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결의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줄 것을 당에 요청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사안이 서울시 행정사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 원내 대표단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및 보상에 얽힌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또 수많은 시민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데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도록 당에 요청했고 그래서 당 사무총장과 법률위원장께서 후속 고발 조치를 오늘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이 당사자니까 오세훈 전 시장을 불러서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감사원 감사 청구나 수사 의뢰를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사를 하는 취지가 그냥 바로 감사원 감사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지 그 조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서울시 의회에서 부여된 권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원이나 수사 의뢰할 것이고요. 저희가 저희한테 부여된 권한 내에서 밝힐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히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사자인 그 오세훈 전 시장도 불러서 증인 때 불러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최근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의회요. 어떤 행정사무조사 이전에 이건을 지금 이건으로 요청을 하시는 건데 그 바로 직전에 이런 식의 조사를 했던 사례가 혹시 무엇이었는지가 좀 바로 했던 게 그 체육 뭐죠? 그 서울시 체육회 비리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되었고요. 거기에서 서울 태권도협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뭐죠? 그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진성준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그 생태탕 논란 관련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뭐 가족분들을 실명보호한다, 해야 한다 하지 않냐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적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내곡동 경작인과 또 그 음식점 사장의 아드님이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할 예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긴급하게 취소되었고 취소의 사유를 전하는 시민단체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두 분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에 나서는데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만류도 있지만 본인들에게 험한 위협과 협박이 쏟아져서 불안해서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어서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정말로 개탄스럽고요. 그 두 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당국이 신속하게 경호 조치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진성준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박영선 캠프랑 지난번에 중대결심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고 오늘 이 기자회견도 좀 얘기가 된 부분들인가요? 그러니까 박영선 캠프는 당의 내곡동 땅 문제에 얽힌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요청을 했고 그런 요청을 당에서 받아들여서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이 준비된 것으로 압니다. 이 기자회견 하는 것도 캠프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소통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누구한테 확인하셨어요? 그 현장에 있는 팀도 그렇고 이제 따라다니시는 분들 모를 수는 있죠. 그분들. 진 의원 혹시 중대결심의 추가적인 행동이 이 회견 말고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